네, 월요일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나요? 작년에 다음을 81,500원 주고 100% 비중을 실어놨었거든요. 아, 작년에 들어가셨다고요? 네, 근데 가격이 자꾸 떨어져서 마음고생이 좀 심했어요. 아, 그러셨겠어요. 81,500원 맞으세요, 시청자님? 네. 네, 한참 고생하셨겠어요. 뭐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 굉장히 좀 반가우셨겠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사실 좀 기대를 하셨죠? 예. 근데 네. 저기 이거를 이제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에 어떻게 팔아야 될지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기다린 보람이 있긴 한데요. 그러려면 또 잘 가격 전략을 세워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고요. 그런 부분도 시청자님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금요일, 오늘은 거래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마감가가 78,100원이었습니다. 시청자님 정말 지난해에 들어가셔서 오랫동안 마음 고생을 좀 하셨는데, 아, 이제 정말 좀 두근거리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좀 행복한 고민이길 바라면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용구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이 참 갖고 계신 분들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죠. 오늘 특히나 그랬는데요. 단기적, 장기적으로도 모두 한번 전망을 살펴보기 전에 이 실적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일단은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 미달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좋진 않았다는 평가가 일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렇게 수익원이 좀 창출이 되고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다음이라는 사이트는 뭐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유사하게 다음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 그리고 메신저 사업 자체는 사실상 뭐 지금 활성화가 이제 위축된 지가 오래됐고, 뭐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을 좀 창출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라는 그 경쟁 기업에 좀 뒤처지다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 기준으로 1,168억 원 기록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818억 원대까지 조금 위축이 됐고요.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대략 한 754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1분기는 뭐 152억 원 정도를 좀 냈으니까 뭐 시장 예상치에 크게 벗어났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예상대로 이렇게 실적이 조금 부진하구나라는 그런 평가들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실적만 두고 봤을 때는 사실상 역성장이 조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각종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실적은 조금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 가이던스 대비해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네이버라는 기업 대비해서는 좀 다소 저평가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한 좀 밸류에이션에 좀 이제 밸류에이션 좀 적정 가치를 좀 받고 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실적만을 두고 봤을 때는 사실상 매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최근에 또 발생을 했었던 그 카카오와의 이슈가 일단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먼저 체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네이버랑 봤을 때 저평가지만 적정 가치로 지금은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그다지 매력이 없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께서도 지금 전화를 주신 게 바로 이 이슈 때문인데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게 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 모바일 측면, 모바일 메신저 측면에선 굉장히 좀 핫할 수가 있겠으나 포털에서 과연 이 만년 2등이 올라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물론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이슈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몸에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몸에 뭔가가 하나 숙달이 돼서 거기에 적응이 되면은 딴 거로 이제 갈아타는 걸 사실상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네이버를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음을 쓴다. 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뭔가 트렌드가 아예 좀 싹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네이버를 쓰던 사람들이 다음으로 갈 일은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라는 데는 우리가 검색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각종 이제 웹툰이라든가 뭐 각종 뉴스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뭐 그 카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콘텐츠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다음이 사실상 뭐 카카오와 합병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역전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단지 이제 합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가 다음하고 합병하는 것은 뭐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네이버하고 라인하고의 경쟁 구도를 이제 형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이슈를 봤을 때 분명히 다음에서는 카카오라는 메신저에 뭐 플랫폼을 이제 가져간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성장 동력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점은 긍정적이고 반대로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다음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이제 리소스들 뭐 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성장 구도를 벗어나서 조금 더 한 단계 좀 이제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조금 단기간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조금 멀리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시장에 뭐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네이버라든가 라인을 좀 능가할 만한 그런 이슈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 자체는 사실상 카카오가 일본과 해외 쪽으로 진출을 사실상 했었습니다만 다 실패했습니다, 사실. 가입자 수가 이제 국내에서만 많은 거지 외국으로 나가면 사실상 가입자 수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4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카카오 쪽의 아직 게임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은 아직까지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이버 라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밴드 게임도 이제 오픈을 론칭을 좀 했기 때문에 카카오를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잡아나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은 카카오하고의 이제 다음과의 합병 비율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다음이라는 회사의 주식수가 1,300만 주거든요. 합병하고 나서 이제 상장 주식수는 3,200만 주로 좀 늘어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합병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 두 개의 회사의 재무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실질적으로 그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는 영업이익적으로 658억 원을 기록을 했지만 올해는 지금 이제 그 각종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좀 이제 신규 사업 진출한 부분에 대한 적자가 좀 발생하고 있고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다음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한 700억 원 수준이고요. 이 두 개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합쳤는데 오히려 주식수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합병되고 나서의 가치는 오히려 조금 단기간에 이슈를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긍정적이겠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이게 한번 이 열풍이 단기 모멘텀이 제거가 되고 나면은 주가가 다시 좀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일단 최대 주주 그 이슈도 굉장히 좀 관심권에서 놓여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최대 주주로 될 가능성이 거의 높은 거죠. 이거는 뭐 높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주가를 판단짓는 그런 요인은 저는 아니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실 거의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이 주식이 합병하고 나서 이제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카카오 다음하고 합병을 한다고 해서 네이버하고 라인을 제가 봤을 때 따라잡지 못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실적을 봤을 때 카카오가 지난해 600억 원 정도 올해 예상되는 다음에 실적이 700억 원. 근데 오히려 주식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게 1,300만 주인데 합병을 하고 나서 생기는 주식이 2배 이상 수준인 3,200만 주가 상장이 된다라는 점을 신규로 이제 상장돼서 거래가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PER은 높아지게 되고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이 이슈가 이런 이슈들이 있는 타이밍에 오히려 매도할 기회를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합병 기일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제 10월 달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들고 가기는 조금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반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최대 주주 제가 여쭤봤던 거 이슈 자체는 크게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시고 일단 이 단기 모멘텀 자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크게 주가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그렇다면 얼마에 빠져나와야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텐데요. 지금 시청자님 굉장히 좀 오래 기다리셨어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기다리셨던 만큼 좀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1,500원이 매수가예요. 얼마까지 반등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금요일 날 이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좀 올랐었던 걸 보면은 뭐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조금 샀겠죠. 샀고 산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내일 거래가 재개되는 그 타이밍에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겠고 한편으로는 이 이슈가 대박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시가부터 좀 따라잡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 얼마까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관건이 될 수가 있겠는데 오버슈팅까지 나온다는 점을 가정해서 봤을 때는 사실상 9만 원 이상으로도 한번 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선치면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막혀가지고 매도 물량과 좀 장기적으로 물려있는 투자자들의 그런 매도 물량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 기술적 흐름으로는 대략 한 85,000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매도 타점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7만 원 초반대 가격으로 76,000원대죠. 76,000원대 가격,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양봉 아래쪽으로 조금 이제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를 그 가격을 이제 데드라인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인 목표가가 85,000원이라고 보시는지요? 이 가격대부터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85,000원으로 정해두되 만약에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아마 9만 원 이상으로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85,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예. 네,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정리가 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이번에 좀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였죠. 다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조용구 전문가는 투자 의견 매도입니다. 목표가 85,000원부터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자. 손절가는 76,000원이고요. 정재용 부지점장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가 12만 원, 손절가 7만 원으로 제시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극명하게 갈립니다. 좀 짧게 한번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재용 부지점장님, 네. 12만 원으로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에 좀 차이가 있는지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다음 같은 경우가 그 NHN 네이버보다 상당히 부진했던 이유가 성장성의 부재였습니다. 만년 2위였는데 2위 쪽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컸는데 이번 카카오톡에 실질적으로 피인수가 된 거죠. 합병을 하면서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업체로 넘어가면서 성장성의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이 그 해외 부분이 뭐 성과가 지금 들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부동의 또 1위이고 모바일 쪽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다음과 카카오톡의 이 합병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달려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된다 하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톡의 2대 주주가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쪽을 본다고 하면 또 텐센트는 중국에서 또 막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또 중국 진출을 하는데 큰 바탕이 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주식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번 합병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뭐 10만 원 돌파는 뭐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카카오톡이 상장됐다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성장성을 볼 때에는 뭐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뭐 5조 원대로 1위인데 이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의견이 달랐던 만큼 시청자분께서 지금 전화를 끊으셨지만 TV 보고 계시다면 두 분의 의견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가격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게시판에서 종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려주신 분은 파고를 타고님입니다. 종목은요, 삼성물산을 사셨습니다. 69,500원에 매수하셨고 10%인데요.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마감가가 지금 69,200원입니다. 자세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 좀 낙폭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정재용 부지점장님, 이 종목이 지금 매수가에서 무너지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그런데 외국인이 오늘 장에서는 좀 많이 샀네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은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좀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고, 물산이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것은 이제
본업인 건설업 쪽에서 또 해외 건설업 쪽에서 실적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서 특히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이것이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희 회장이 뭐 건강을 이제 뭐 안정을 취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번 이슈를 기점으로 뭐 그 전부터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이번 기점을 통해서 좀 승계 작업이 빨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이제 물산이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산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그 승계 작업 또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뭐 주가는 조정을 받되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는 판단이고, 다만 이제 뭐 이 삼성물산은 충분히 대형주이고 삼성그룹주에서의 그 뭐 지배구조 개편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종목이지만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은 조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누그러뜨면서 좀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 주가는 차트 한번 보면서 목표가와 손절가 말씀을 드리죠. 주가 이제 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뭐 건강 이상 선로 해가지고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좀 안정이 취해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결국 지배구조 개선 효과 이런 것들로 승계 작업으로 인해서 주가는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5,000원 수준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 75,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주가는 65,000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65,000원이 아니고요. 손절가는 6만 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충분히 나오지 않을 가격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이 6만 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7만 5천 원까지 기다려보자. 조정 후에 다시 반등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시청자님 좀 기운 내시면서 삼성물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사셨나요? 이게 인터파크 INT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22,200원에 30% 샀는데요. 네. 그게 제가 22,000원 밑에 오면은 팔아야지 했는데 그걸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 밑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답답해갖고 단기로 좀 손해보더라도 그 목표가, 매도 가격을 좀 알고 싶어갖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네, 짧게 좀 대응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가격대에서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 부분도 네.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반등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중에는 어느 분께 진단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조용구님.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인터파크 INT라는 게 이 카운슬러 시간에 지난번에 4월 달에도 뭐 이거 요청을 좀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이 종목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성장성이 부재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밸류 평가를 너무 높게 받고 있어서 이 종목은 이제 향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그냥 좀 딱 잘라서 좀 진단을 해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사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이 인터파크 INT라는 기업이 뭐 쇼핑이라든가 도서라든가 뭐 엔터테인먼트 쪽이라든가 여행 쪽, 투어 쪽인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 투어 쪽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서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이런 쪽은 마진 자체가 많지가 않고 뭐 여행이라든가 오히려 아니면 차라리 엔터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수익성이 조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여행 쪽의 투어 쪽 비중이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한 5% 정도였다 치면은 지금은 13%대로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투어 쪽에서의 실적이 좀 이제 견인이 돼가지고 뭐 주가가 좀 높게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1분기 실적도 사실상 뭐 기대치만큼 충족을 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사실상 밸류에이션은 거의 뭐 30배에 달하는 평가,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굳이 평가를 한다면은 밸류에이션상으로는 23배 정도나 되기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률이 뭐 5%에서 7% 정도 사이밖에 안 되는 기업이 밸류에이션 뭐 20배, 30배 평가를 받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실적이 지금 가이던스에 제대로 충족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연간 실적이 혹시라도 하향 조정되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을 하면은 목표 주가는 좀 많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사실상 이 투자 매력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 기술적 흐름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현재 주가는 그냥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이때 낙폭이 상당히 좀 과했거든요. 21선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대략 한 2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기술적 반등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는 자리가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사이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 손실은 최대한 줄이면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저점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 18,000원이라는 가격은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 가격까지 만약에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16,000원까지 하락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18,000원 손절가로 생각을 하시고 일단 21,000원을 넘어가는 타이밍에서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인터파크 INT였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종목 게시판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문자 참여인데요. 4865님께서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해성 옵틱스를 사셨는데 손실권입니다. 지금 9,280원에 들어가셨고 15%를 들고 계시거든요. 지금 오늘 마감가 8,190원입니다. 좀 손실폭이 점차 확대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부지점장님,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해성옵틱스 하면은 이제 그 핸드폰 부품주죠, 그렇죠? 스마트폰 부품주로 볼 수 있고 카메라 뭐 모듈이라든지 이런 쪽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금 이제 이 시장 분위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당히 부진하다. 주가 흐름이 부진한 이유. 그리고 실적 부분들은 업체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스마트폰의 그 성장 흐름은 끝나고 이제 성숙 시장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지금 출하량이 크지 않더라. 그러니까 삼성이든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은 이제 삼성 밴더가 많은데요. 이 삼성의 그 갤럭시 S5라든지 그 예년에 이제 뭐 갤럭시 S3, 4 이렇게 나오면서 그 출하량이 증가하던 이런 흐름에서 지금 이제 정체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지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성장기는 성숙기로 가면서 이제 후퇴되는, 그리고 지금의 실적은 싼데 향후에, 그러니까 뭐 6개월이든 뭐 1년 뒤든 실적들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주가의 하락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을 뒤집을 만한 시간과 또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하는 판단이고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뭐 성숙 시장에도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뭐 6개월, 1년 뒤 양호한 실적들을 계속 보여주더라. 이러면 이제 시장에서 시각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단기간에 좀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업체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향후에 이제 차별화돼서 주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지금 같이 빠졌다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해성옵틱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자유스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주가 흐름이 지금 뭐 하락 흐름이 나오는데요. 아마 한 7,000원 초반 정도, 그러니까 7,500원 전후까지는 주가가 그냥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 이쪽에서의 싸움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해성옵틱스도 실적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돌아설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7,000원이 깨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손절가는 저는 7,000원으로 보여집니다. 7,000원으로 보여지고 반등 시에는 바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 단기간에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000원으로 반등 시에 나오는 전략, 그리고 7,000원 손절가도 반드시 한번 지켜보시는 그 전략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성 옵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